열풍기도 안 쓰고 고체 연료도 절반만 사용하는 등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온도를 높여주는 보양 작업이 부실해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설 정도로 확산세가 거센데 설 명절도 다가오고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에선 김종식 시장 부인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부인 측은 선관위 제보자를 고발하는 등 벌써부터 금권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아가 역대 FA 최다 몸값을 지불한 나성범이 입단하면서 양현종과 나성범, 투타 대여를 영입한 기아의 올 시즌 성적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9일째가 됐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선 실종자 5명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추가 구조엔 진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 현장 상황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민지 기자. 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야간 수색 작업이 종료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 구조 작업에 오늘도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만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색은 인력 204명과 장비 51대를 투입해 이뤄졌는데요. 22층 이상의 고층에선 실종자 수색과 함께 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부 잔해물 등의 제거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구조견 8마리는 사고 현장 내 잔해물과 야적장을 누비며 재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종자 추가 발견은 없었지만 전반적인 수색 일정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는 일 없이 무사히 해체가 마무리되면 주말 사이 외벽이 쓰러지지 않도록 안정성 보강 작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 초 실종자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건물 상층부 잔해 수색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만 타워 크레인이 지상에서 10도에서 15도가량 기울어져 있어 해체 작업의 난이도는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종자 수색 방식도 보완됐습니다. 무너진 건물층의 높이가 제각각으로 특정 층의 일괄적인 수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양쪽 코너부터 중심부 부분으로 수색을 넓혀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붕괴된 건물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낙하물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구조도 가급적 안전선 내부에서 이뤄지도록 해 수색에 나서는 구조대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C 신민지입니다.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온도를 높여주는 보양 작업이 부실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고가 난 201동에 열풍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고체 연료도 1단지의 절반만 썼다는 작업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경찰도 부실 보양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주저앉은 콘크리트 위로 깡통이 드문드문 매달려 있습니다. 겨울철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온도를 높이는 고체 연료를 담은 통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타워 크레인 기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열풍기 없이 고체 연료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작업자는 붕괴 사고가 난 201동에 상대적으로 적은 고체 연료가 사용됐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계층을 양생하기 위해 1단지에선 80여 개, 2단지에선 40여 개의 고체 연료통을 매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겨울에는 거기다 비닐막으로 막고 온풍기를 틀어서 10도씨에서 20도씨를 유지해줘야지 제대로 양생을 하는 거고요. 붕괴 사고가 난 2단지에서 작업을 빨리 하라는 압박이 유독 심했고 이로 인해 하청업체 현장 소장들이 자주 변경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재 경찰에 입건된 2단지 하청업체 소장은 일한 지 약 한 달밖에 안 됐고 수개월 동안 소장 자리가 공석인 적도 있습니다. 손을 준비시키고 빨리 좀 하달라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2분도 1분도보다 빨랐어요. 한 2달 정도 차이 나가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하다가 같이 돼버렸어요. 이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고체 연료 사용량에 대해 알려줄 수 없고 시공은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발이 조기 철거에 부실 보양 의혹까지 아파트 붕괴 사고가 총체적 인재였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오늘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약 7시간 반 동안 서울 용산구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아파트 공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아파트 인허가를 담당하는 광주 서구청과 자재설계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수사물을 분석해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부실 시공에 현대산업개발이 관여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가 구조활동에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실종자 가족들을 핑계 삼아 구조 작업을 지연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정부가 직접 구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대표 안모 씨는 실종자 가족들이 희망을 포기한 뒤 사망자를 수습하면 된다고만 생각하는 듯하다며 장관들이 다녀가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하루 최다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광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데 설 명절도 다가오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던 광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오늘 이 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 7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집단 감염뿐 아니라 산발적인 확산도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일요일 237명의 일일 최다 확진자 수도 3일 만에 경신됐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해 방역당국의 감염 경로 확인 절차가 늦어져 산발 감염을 막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곳곳에서 감염 경로를 확인할 길도 없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미접종자인 12세 미만 아동의 감염을 막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다음 주부터 2주간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 제도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고향 방문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덧붙였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자체마다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목포를 대상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 검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의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인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암군도 대불산단 내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만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검사에 나섰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에선 벌써부터 금권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인이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종식 시장 부인 측은 자신들을 선관위에 신고한 제보자를 고발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 A씨는 지난해 11월 김종식 목포시장 부인의 측근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상자를 받았습니다. A씨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선관위는 신고인과 금품 제공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김종식 시장의 부인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인에게 1,300만 원의 포상급 지급도 결정했습니다. 현금과 물품의 제공 사실이 분명하고 제공한 인물도 김 시장의 부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이랄지 새우랄지 그런 게 제공이 된 사실, 제가 확인한 사실에 그에 기반을 하면은 그 제공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고발을 한 거죠. 김종식 시장의 부인이 검찰에 고발되자 이번에는 부인의 측근이 선관위 제보자인 A씨를 당선 무효 유도죄로 고발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주고 사진을 촬영토록 했고 차량이 3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함께 움직인 정황들에 비춰보면은 이것은 기획된 그런 금품 요구가 아니냐. 이에 대해 김 시장 부인 측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기 위해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 남짓 남아 있는데 지방선거에 사전 선거 운동,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공직선거가 혼탁의 조짐이 보인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부인 B 씨는 김 시장의 완도군수 재임 시절 기능직 직원 특채와 관련해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3심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도군 간부 공무원 2명이 부인 B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위중 교사하거나 위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직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져줬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KBC 서울 방송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여의도 정가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가 오는 26일 광주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지지세 결집을 위한 의지를 다집니다. 이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설 연휴를 앞두고 불모지인 호남 공략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호남 방문에 앞서 윤석열 후보의 손편지를 대규모로 우편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휴 직후엔 윤석열차라는 이름으로 무궁화호 열차 내량을 빌려 호남 지역을 운행하면서 시민들과 만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에는 농민 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가 책임 농정 전환,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 식량 자급률 법제화, 농지 개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KBC 서울 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역대 FA 최다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나성범이 오늘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양현종과 나성범, 투타 대여를 영입한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성적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NC에서 프로로 데뷔한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나성범 선수는 고향팀 기아의 우승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당당히 밝혔습니다. FA 몸값 역대 최다 타이액인 6년 총액 150억 원에 계약한 나성범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구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승이고요. 그래도 6년 동안에 몸 관리 잘해서 꾸준한 선수가 되고 싶고 저도 저를 이렇게 믿고 뽑아주신 만큼 저희도 구단에게 보답을 하고 싶고요. 지난 시즌 역대 최하위 성적을 거두고 충격에 빠진 기아는 김종국 감독을 영입하며 팀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투수 양현종에 이어 거포 나성범까지 영입한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은 지난해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취임했을 때하고 좀 틀린 면이 있지만은 주축 선수들이 큰 부상만 없으면은 자신 있고요. 아무튼 일단 첫 목표는 포스트시즌 진출을 목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포에 목말랐던 기아의 클린업 타선에는 3번 타자의 나성범, 4번이나 5번은 최영우가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진도군청 강승원 씨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도군 대신개발 주식회사 하기성 대표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H건설 허양무 대표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전남 권역 유일의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사인 KBC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C는 기존 기사 검색 제휴와 뉴스 스탠드에 이어 내일부터 네이버를 통해 광주 전남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국으로 전달합니다. KBC 뉴스는 네이버 뉴스홈에서 구독을 선택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KBC는 조만간 다음 카카오를 통한 뉴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광주본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이해찬 전 대표와 이형석 미래시민광장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해 앞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시민 지지를 강화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형석 공동위원장은 출범식 자리에서 대선이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호남의 선택과 결집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근관 통계청장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통계청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청장은 오늘 호남지방통계청을 찾아 업무 보고를 받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한 K통계체계 구축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데이터 서비스를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통계조사 대상처인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가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중소기업 대출과 중서민 포용금융 확대 등 지역 밀착 경영에 나섭니다. 광주은행은 경영전략회의를 갖고 지역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중서민 포용금융 실천,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ESG 경영체제 등 6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와 디지털 금융산업 경쟁체제 속에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